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리어 코칭하는 양코치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책을 좀 정리해서 북 리뷰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간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매달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소개할 책은요, 김동완님의 나와 다른 방식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보면은 감성과 이성의 연결, 융합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엔지니어가 쓰신 융합을 주제로 쓴 뭐 인문학 동화책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학적인 얘기도 담겨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걸 초월한 어떤 우리한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인문학 동화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작가님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밴드에도 들어오셨어요. 같이 이제 저희가 책 읽는 것도 좀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작가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책을 열심히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아마 개정 증보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내용이 좀 보완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동완 작가님은 엔지니어, 필드 엔지니어라고, 불리기를 원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그게 본업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본캐입니다, 본캐. 그 다음에 이제 부캐가 이제 작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경험도 많으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쪽, 뭐, 전자 부품 쪽 일도 하시고, 또 이제 디지스트에서 박사과정도 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죠. 참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시고 하니까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에 이제 그 동화책 우화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등장 인물이 나오는 이제 농장 주인, 그 다음에 일꾼 둘이 나오는데, 이 일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들이에요. 다 이 농장 주의 아들입니다. 이 어떤 농장이냐? 양계장입니다. 닭을 키우는 양계장인데, 이제 농장 주인인 그 아빠가 미션을 줍니다, 아들들한테. 그래서 닭이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는데, 이걸 하루에 알을 2개씩 낳게 해라. 이 방법을 갖다가 찾아봐라. 이런 미션을 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이 배경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부한 것도 다르고 하니까, 아들 하나는 이제 사료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접근을 하고, 또 한 명의 아들은 동물 음악을 이제 접목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장에 가면은 이제 뭐 젖소 농장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음악 틀어놓지 않습니까? 젖 우유 잘 나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좀 접목을 합니다. 그런데 뭐 시행착오가 좀 생겨요. 생깁니다. 여러 가지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퇴보하는 그런 뭐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료와 동물 음악의 어떤 연관성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융합 요소, 이 사료와 이 동물 음악이 접목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기준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원점으로 들어가서 좀 뭔가 이제 다시 단순화시키고, 사료에 어떤 변화를 주는데, 이제 사료의 양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융합을 위해서는 이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저자는 일의 지렛대 지점이다, 레버리지 포인트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실존 인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은 양계장이 아니고 이 안동의 이 호두 농장이에요. 호두 농장. 우리가 이제 호두는 이제 캘리포니아산으로 많이 먹는데, 이제 국내산 호두를 갖다가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저자도 이 농장에 실제 방문을 해서 이 창업주를 갖다가 주인공 모델로 삼아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분에 대한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 책에 또 약간 언급은 되어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이제 배경은 양계장이고, 그 다음에 모델은 이제
뭐 호두 농장의 창업주고 이러니까 이게 좀 딱 맞진 않습니다. 딱 맞진 않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호두 농장의 사례를 갖다가 이제 책으로 쓰기에는 조금 복잡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플하게 핵심을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스토리가 좀 심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계장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아쉽긴 한데 이 책에 보면은 처음에 중국집 주방 얘기가 좀 잠깐 나옵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호두 농장에 대한 정보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뭐 호두 농장 창업주도 뭐 그 호두 농장을 일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최적의 조합, 뭐 융합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모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공감은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짬뽕 국물을 개발 중에 이제 주방장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료들을 넣고 온도를 조절하고 뭐 시간을 조절하고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딱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가 뭐 어디 중국집 주방장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매주 보면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음식의 달이 나옵니다. 보면은 뭐 기상천외한 그런 노력들을 하세요. 보면은 남들은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뭐 하다못해 김밥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국수 뭐 이런 중국 음식 이런 것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융합의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값지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 내용이 좋았다.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이렇게 있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례가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밥솥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메인 재팬 조지 루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유명한 그 코끼리 밥솥입니다. 아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게 이제 변변한 이제 그 밥솥이 없을 때 이렇게 뭐 일본에 만약에 누가 뭐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코끼리 밥솥 뭐 이렇게 좀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막 밥솥을 막 들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 7, 80년대 주부들한테는 어떤 굉장히 풍요로움과 편리함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빨래 건조기, 뭐 음식물 건조기, 뭐 에어드레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였던 거죠. 이거 있는 집은 굉장히 조금 좀 있는 집안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던 코끼리 밥솥이 다 어디 갔냐? 지금 아마 점유율이 뭐 1%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밥솥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쿠쿠도 있고 뭐 쿠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1998년도에 등장한 쿠쿠 때문이 아닌가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쿠쿠 밥솥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의 어떤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쿠쿠라는 브랜드는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밥솥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쿠쿠 전자가 원래는 그 성광이라는 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어떤 OEM을 담당하는 그 대기업 브랜드를 대신 생산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였는데 이제 자체 밥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99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밥솥이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전기 밥솥 따로 있고 압력 밥솥 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밥솥은 이제 편리는 한데 이제 밥이 좀 찰기가 좀 덜하고 압력 밥솥은 밥은 맛있는데 조금 불편하고 좀 안전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합친 거죠. 전기 압력 밥솥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끼리 밥솥이 다 이제 점유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맛있고 안전한 이제 그 밥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압력을 찾는 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죠. 압력, 적정한 압력을 찾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이제 밥이 뭉개지고 밥알이,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낮으면 밥이 맛이 없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모순을 갖다가 이제 찾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압력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0.1에서부터 이제 1.5kg까지 굉장히 이제 그렇게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죠. 예, 조절을 해가면서 밥을 계속 짓는 겁니다. 모르니까. 마치 아까 책에서 보면은 그 사료를 갖다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조금씩 지은 게 한 50가마를 지었답니다. 50가마. 그거 뭐, 한 가마에 80kg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80kg에 50가마면은 한 4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만큼씩 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일단은 0.7kg 정도의 압력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밥이 찰지다. 그 다음에 1kg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밥알이 뭉개진다. 예, 이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그 압력이 0.9kg. 0.9kg가 이제 가장 최적이다. 예, 그걸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압력만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 압력에 맞는 그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안전한 그런 안전장치도 이제 뭐 계속 그 2중, 3중으로 준비를 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융합의 뭐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융합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쿠쿠 지금 뭐 점유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예, 쿠쿠가 뭐 다 독점하고 있는 건 상황은 아니지만 AS 센터가 동네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양계장부터 시작해서 중국집을 거쳐가지고 쿠쿠밥솥으로 북 리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자가 이 책에 그 스티브 잡스의 말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창조라는 것은 그냥 연결하는 거다. 아마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융합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모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고, 저걸 하려면 이게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그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결국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북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코치였습니다.